당신 누구세요? 5년 전 이혼한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저예요. 선이에요. 50년을 함께 산 당신 아내. 아내, 제가 결혼을 했나요? 치매였습니다. 그것도 50년 전 신혼 시절로 돌아간 채로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이야,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평생 꽃 한 송이 받아본 적 없는데 치매 걸린 남편이 매일 꽃을 꺾어다 줍니다. 한 번도 손잡아 본 적 없는데 지금은 제 손을 놓지 않아요. 왜요? 왜 50년 동안은 안 그러셨어요? 정신 멀쩡할 땐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하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 매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곧 모든 기억을 잃으실 겁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50년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한 남편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5년 만에 다시 제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날 찾는다고? 5년 전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그토록 차갑게 등 돌리던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죠. 서울 변두리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을 때면 습관처럼 두 공기를 준비하다가 멈추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씁쓸하게 웃었죠. 50년을 함께 산 습관이 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옆집 할머니와 경로당에 가거나 성당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어요. 나이 70에 이혼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요즘 시대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건 외로움인지 후회인지, 혼자 끓인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왜 하필 그 사람인지. 엄마, 들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죠. 걸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사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엄마, 우린 남남이야. 5년 전에 끝났잖니.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손에 든 행주를 꽉 쥐고 있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75의 주름진 얼굴, 새하얗게 센 머리, 5년 사이에 더 늙어버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50년 전으로 돌아가셨대요. 신혼 시절로요. 매일 엄마를 찾으신대요. 엄마 이름만 부르신다고. 50년 전. 그때 우리는 25이었죠. 청계천 판잣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그 시절.
좁은 방 한 칸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김치찌개 한 냄비로 저녁을 먹던 그 시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젊은 날의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툴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 차갑게 변하기 전에 따뜻했던 그 손이. 그래도 안 돼. 나는 못 가. 엄마, 제발.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5년 전 그날 기억 안 나니?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 살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돌아섰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끝이구나. 5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기억도 점점 더 사라지고. 그만해. 나는 안 가. 절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정말이지, 왜 이제 와서 날 찾는 걸까요? 50년 동안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한참 후에야 저는 일어나 찬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과자 상자가 하나 있었죠. 이사를 다니면서도 집을 옮기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다닌 상자였어요. 딸 지은이가 몇 번이나 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50년 전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25에 제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그 사람이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 사람은 평소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했지만 그날만큼은 제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었어요. 사진관 아저씨가 신랑 신부 좀 더 붙어 서세요라고 하자 그 사람이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사진 속 젊은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할 거라는 걸. 기념일을 챙긴 적도, 꽃을 받은 적도,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그저 묵묵히 돈을 벌어오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의무만 다하다 떠날 거라는 걸. 왜 이제 와서?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의 얼굴은 지금처럼 주름지지 않았고 머리도 새하얗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 차마 마음을 열지 못하던 그 서먹한 표정,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던 그 굳은 입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치매로 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럼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을까요? 아직 주름지지 않은, 아직 상처받지 않은 그 사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던 25의 제가, 연탄불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제가, 판잣집 마루를 닦으며 웃던 제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5년 전 이혼하던 날 법원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울었을 때 다짐했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75평생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가슴속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안 볼 거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지금 치매로 당신을 찾고 있는데.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가슴 한쪽이 저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50년도 모자라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뜬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딸 지은이 집으로 찾아온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뵈러 가요. 안 간다고 했잖니. 엄마, 제발요. 저도 힘들어요. 오빠도 힘들고.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까지 안 계시면. 지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딸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지은이도 준호도 제 자식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가보세요. 그리고 다신 안 가셔도 돼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정말이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아니, 그 사람은 이미 남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변했다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속마음을 모르던 사람인데 5년 만에 얼마나 더 변했을까요?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노인들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계셨죠. 그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 어떨까에 그 사람도 있겠죠. 302호예요. 지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죠. 지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들어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50년을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앉아 계신 그 사람. 강민수, 제 전남편. 5년 사이에 더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여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그 사람다웠어요. 아버지, 오늘 손님 모셔왔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순간 그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밝은 목소리였죠. 여보,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시장 갔다 온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금 저한테 여보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50년 전처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밖이 추웠어? 어서 와서 앉아. 내가 차 끓여줄게. 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정말 그 강민수가 맞나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선이야, 우리 오늘 어디 갈까?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 정말 신혼 시절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처럼 저를 대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다정하셨죠. 실제 신혼 시절엔 이렇게까지 밝지 않으셨으니까요. 서먹하고 어색했었거든요. 저는 말을 꺼내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수수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 지은이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아버지 요양보호사 윤미란 선생님이세요. 미란이라는 분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부인이시죠? 네. 어색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여자는? 민수 씨가 미란 씨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미란 씨. 우리 선이 왔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미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수 씨, 약부터 드세요. 그리고 부인분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고요. 미란 씨가 약을 건네자 민수 씨는 고분고분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선이야, 앉아. 왜 서 있어? 피곤하잖아. 민수 씨가 제 손을 이끌어 침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곤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이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나 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나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선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 응? 아버지, 진짜.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거니까요. 선이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민수 씨가 제 눈가를 닦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이 모습을, 평생 바라던 이 모습을.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벌써 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 혼자 심심한데.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예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가슴 아픈 걸 또 견딜 순 없으니까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은이 제 팔을 붙잡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아버지 곁에 있어. 엄마, 제발 혼자 있게 해줘. 저는 지은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왜요?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거예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그러시더니 왜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잖아. 평생 바라던 그 모습을 봤잖아. 비록 치매 때문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잖아.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란 씨였어요.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민수 씨, 매일 부인 찾으세요. 선이야, 선이야 하시면서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씨가. 정말 많이 기다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와요. 다시는 못 와요. 이렇게 가슴 아픈 거 못 견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걸. 그 사람이 절 찾는다면 또 올 거라는 걸.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 따뜻했던 손길이,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지 않았죠. 준호와 지은이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손을 잡던 그 따뜻한 손길이, 선이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였고, 눈을 뜨면 텅 빈 천장만 보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나 지은이에요. 토요일 아침 지은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지은이 들어오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죠. 엄마,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지은이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난 괜찮아. 어디가 괜찮아요? 얼굴이 얼마나 상하셨는데.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상한 얼굴이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 준비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한 번만 더 가보세요. 아버지가 매일 엄마 찾으세요. 안 간다고 했잖니. 엄마 안 오시면 밥도 안 드신대요. 약도 안 드시고요. 엄마한테 주려고 꽃도 꺾어 놓으셨대요.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꽃을요? 그 사람이? 미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생각하시면서 계속 웃으신대요. 선이 오면 이거 줘야지. 선이 좋아할 거야. 그러신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치매 환자한테 과거는 현재예요. 아버지한테 지금은 50년 전이고 엄마는 신혼 때 아내예요. 그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알아.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야. 왜요? 진짜가 아니잖아.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거잖아. 저 사람 정신 멀쩡했을 때는 나한테 그런 적 없어. 단 한 번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아빠는 정말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그냥 나 혼자 있게 해줘. 제발. 지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 일어서며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전 또 올게요. 지은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낡은 박스가 있었어요. 이혼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담긴 박스였죠.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들이 나왔어요. 결혼 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 민수 씨랑 결혼했다. 떨렸다. 행복하다.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거다. 25살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글씨에 그대로 묻어났죠.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75년 6월 20일.
민수 씨가 오늘도 말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좋겠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그때부터 이미 외로웠구나. 계속 넘겼어요. 1980년 5월 5일. 준호 돌잔치였다. 민수 씨는 웃지도 않았다. 왜 저렇게 무뚝뚝한 건지. 아들 돌잔치인데. 1985년 11월 3일. 결혼 10주년이다. 민수 씨는 잊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꽃 한 송이 없었다. 1995년 3월 15일. 결혼 20주년. 역시 아무 말 없다.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일기장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움. 50년 내내 제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뿐이었는데 정말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어요. 저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이혼 소송 넣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받는 기분을 한 번도 못 느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었죠. 이제 그만두자고. 일은 평생 충분히 참았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자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제 마음은 어떤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란 씨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윤미란입니다. 죄송한데, 오늘 한 번만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계속 오세요. 선희 보고 싶다고. 선희는 왜 안 오냐고.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달래봤는데 안 돼요. 사모님 목소리라도 들려주시면 전화 바꿔주세요. 잠시 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희야? 선희 맞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안 와?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저를 보고 싶다고. 나 혼자 있기 싫어. 선이 없으면 안 돼. 제발 와줘. 선이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지금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나요? 그 강민수가. 선이야 들려? 사랑한다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좋아.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울었어요. 5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던 그 말. 선이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선이야, 내일 와줘. 응? 꼭 와야 돼. 안 오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떼쓰는 아이처럼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갈게요. 정말 올 거지? 네, 갈게요. 고마워, 선이야.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50년 만에 처음 들은 말. 이건 진짜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치매 때문이야. 착각하는 거야. 진짜 마음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5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엔 25의 제가 있겠죠. 젊고 예쁜 모습으로요. 바보 같으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저한테? 아니면 이 상황 전부한테?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고 가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50년 전 25살의 우리가 바닷가를 걷는 꿈.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웃는 꿈.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꿈.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울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뭘 입어야 하나? 옷을 하나씩 꺼내봤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기가 힘들었어요. 75에 무슨 화장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여니 미란 씨가 서 계셨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미란 씨는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미란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려는데 미란 씨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게요. 미란 씨는 소파에 앉더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 몇 권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민수 씨 일기장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기장이요? 이혼하신 후부터 쓰신 거예요. 5년 동안요.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미란 씨가 일기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일 오래된 일기장을 집었어요. 2020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사람의 글씨가 보였어요. 50년을 봐온 익숙한 글씨였죠. 2020년 3월 20일. 오늘 이혼이 확정됐다. 선이가 떠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바보 같은 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4월 5일. 선이 생각이 난다. 매일 생각난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 50년을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견딜 수가 없다. 2020년 5월 14일. 오늘 선이 생일이다. 전화하고 싶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평생 제대로 축하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흔들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준호가 다녀갔다. 선이가 많이 아팠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 선이야, 미안해. 아프지 마. 제발. 그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었구나. 걱정했구나. 2021년 3월 15일. 결혼기념일이다. 아니지, 이젠 아니구나. 선이야, 그동안 고마웠어. 50년을 함께 살아줘서, 나 같은 무뚝뚝한 사람 옆에서 참고 견뎌줘서,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 표현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이 젖었어요. 미란 씨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모든 페이지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매일매일 저를 그리워하는 글들이었죠. 2023년 7월 20일. 오늘 경로당에서 선의를 봤다. 멀리서 봤는데도 그리웠다.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의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나 없이도 행복해 보였다. 그게 다행이다. 그게 슬프다. 사모님,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셨어요.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당신 이름만 부르셨어요. 선이야, 선이야 하시면서.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민수 씨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당신 찾는 거였어요. 선이 어디 갔냐고. 선이 보고 싶다고. 저는 알았어요.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실 거라는 걸. 미란 씨가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한 달 전이었어요. 2024년 11월 3일.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의사가 치매라고 한다. 두렵다. 선이 얼굴까지 잊을까봐. 선이야, 미안해.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는데.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너무 늦었구나. 그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글씨가 흐트러지고 내용도 엉망이었어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사모님, 민수 씨는 지금 5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아직 당신한테 표현할 수 있었던 때예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요? 네. 치매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조차 잊으실 거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미란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는 저조차 잊는다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6개월.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들으세요. 비록 치매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수 씨의 진심이에요. 평생 숨겨왔던 그 마음이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미란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기장은 사모님이 가지고 계세요. 미란 씨.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미란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5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들이 일기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50년 동안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어요? 말해줬으면 저도 알았을 텐데.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서툴러서, 표현에 서툴러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75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25의 제가 보일 테니까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50년 동안 못 들었던 말을 이제라도 듣는 거니까요. 버스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렸어요.
일기장을 가방에 꼭 넣었죠.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해야겠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남은 시간 함께 할 거예요. 병원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지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싫어. 선이 올 때까지 안 먹어. 아버지, 제발이요. 엄마 오실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민수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이야, 왔구나.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50년 동안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죠. 오늘 날씨 좋던데? 우리 산책할까? 손잡고 걸을까? 네, 좋아요. 준호와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대답하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 예쁘지? 꽃들도 피고. 네, 예뻐요. 선이야. 네, 나 행복해.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걷는 기분.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춥지 않아? 괜찮아요. 손이 차가운데. 이리 와. 민수 씨가 제 손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적 없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산책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약도 순순히 먹고 밥도 잘 드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죠. 선이야, 나 좀 졸린데 잠깐만 누워 있을게. 네, 편히 쉬세요. 민수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방 잠이 드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호와 지은이 방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마음 정하신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남은 시간 함께 할 거야. 엄마.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왜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준호는 지은을 봤고 지은도 준호를 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5년 전 이혼할 때 말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췌장암이었어요. 말기였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요? 말기암이었다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슨 병든 남편 간병하느라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엄마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라고.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혼하자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셨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우리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말하겠다고,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차갑게 대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놓아준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막으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죄책감 느낄까봐. 엄마가 남은 인생을 아버지 간병하느라 보낼까봐.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이 성공했고 항암 치료도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5년을 버티신 거예요. 5년을. 네. 아마 엄마 보고 싶어서 버티신 것 같아요. 멀리서라도 엄마 보고 싶어서.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몰래 엄마 보러 오셨대요. 성당에도 가셨고요. 엄마 모르게 따라다니시면서. 정말 그랬어? 네. 미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수 씨가 매일 선희 씨 소식 물어보셨다고. 잘 지내는지, 아프진 않은지, 외롭진 않은지.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그렇게 했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었는데.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엄마, 그리고 준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돌아가시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글씨로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죠.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50년 동안 고마웠어. 나 같은 무뚝뚝한 사람 옆에서 함께 해줘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줘서 미안해. 나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 매일매일 사랑했어. 당신이 웃을 때, 밥 먹을 때, 잠들 때, 모든 순간 사랑했어. 이혼하자고 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 인생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 병든 나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놓아줬어. 정말 사랑해서 놓아준 거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할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 손도 잡고 꽃도 사주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기다려줘.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선희야. 평생 사랑했어. 민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젖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살았다니. 말 한마디면 됐는데. 솔직하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302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죠. 나도 사랑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평생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민수 씨가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선희야, 옆에 있었구나. 네, 옆에 있어요.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꽉 잡았어요.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남은 시간 함께 할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날 알아볼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서둘러 준비하고 병원으로 향했죠.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죠. 물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건 50년 전 일들 뿐이었지만요. 선이야, 우리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낳을까? 이미 낳았잖아요. 준호랑 지은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람 머릿속에선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선이라고 부르다가도 갑자기 멈칫하며 물었어요. 당신, 누구시죠? 저예요, 선이에요. 아, 선이. 맞아, 선이. 금방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요? 무슨 각오를 해야 하나요? 곧 모든 기억을 잃으실 겁니다. 부인도 자식들도 모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민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선이에요. 선이. 선이가 누구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아내예요. 아내? 내가 결혼을 했나? 네, 50년 전에 했어요. 50년? 말도 안 돼. 나 아직 젊은데.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거울 속 늙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야? 네. 이렇게 늙었어? 나 언제 이렇게 늙은 거야? 민수 씨가 거울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넷째 주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민수 씨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보 왔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이에요. 당신 아내. 아내? 내 아내는 젊고 예쁜데. 당신은 누구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저를 모르고 계셨어요. 저예요. 선이. 박선이.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 내가 당신을?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내는 따로 있어요. 젊고 예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미란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날 몰라봐요. 완전히 몰라봐요. 죄송해요. 오늘 상태가 안 좋으세요. 내일은 나아질까요? 미란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더 나빠질 거라는 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방법이 없나요? 약이라도 더 쓸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한두 달이요. 그 후엔 아마 모든 걸 잊으실 겁니다. 한두 달.
겨우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함께하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소파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왜요? 왜 이제야 알게 됐는데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겨우 한 달, 고작 한 달 행복했는데. 50년을 외로웠는데, 겨우 한 달 사랑받았는데. 이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응.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날 몰라보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가세요.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기억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날 몰라도 나는 기억하니까 그걸로 됐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50년 전 신혼여행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이렇게 아플 줄은. 여보, 사진 속 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당신은 날 잊어가는데 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날 몰라봐도 저는 가야 했어요.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하면 또 혼란스러워 하실 테니까요. 친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오래 알았으니까요. 민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손이 따뜻하네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날 몰라봐도 제 손은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 좀 잡고 있어도 될까요? 외로워서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그 사람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민수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 오네요. 예쁘다. 네, 예뻐요.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은데. 누구였더라? 누구요? 내가 사랑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선이? 맞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희미하지만 아직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선이요. 선이 어디 갔을까? 보고 싶은데. 여기 있어요. 어디요? 바로 옆에요. 민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당신이 선이에요? 네.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 건 알아요. 여기. 민수 씨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눈 내리는 창가에서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곳에 가보자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은을 불렀습니다. 속초 가자. 네. 갑자기 왜요? 아버지랑 신혼여행 갔던 곳. 거기 가고 싶어. 준호와 지은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의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차에 민수 씨와 제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 가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날 누군지는 모르지만 옆에 앉아 있는 건 편안해 하셨어요. 바다 보러 가요. 바다? 좋아요. 저 바다 좋아해요. 순수한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차는 영동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어요. 민수 씨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가끔 저기 예쁘다, 눈 온다 하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3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민수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 누군지는 몰라도 제 손을 잡는 건 자연스러워 하셨어요. 방파제에 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고 갈매기가 울었죠. 50년 전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낯익네요. 민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왔었어요. 50년 전에. 50년 전? 누구랑요? 저랑요. 민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누구죠?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50년 전처럼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제가 부탁했었어요. 아버지, 엄마 여기 서세요. 사진 찍을게요. 저는 민수 씨와 나란히 섰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요. 민수 씨는 어색하게 서 계셨어요. 손 잡으세요. 지은의 말에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왔어요. 천천히 이미지가 나타났죠.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50년 전에도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네. 민수 씨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와 지은도 울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을까요? 저는 민수 씨의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발자국이 남았다가 지워졌죠. 여기 좋네요. 네, 좋아요. 당신이랑 걷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수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5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선이야. 갑자기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네. 선이 맞지? 내 아내 선이. 네. 네, 맞아요. 민수 씨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여기, 우리 신혼여행 왔던 곳이지? 네, 맞아요. 50년 전에. 네. 민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이야. 늦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여보,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서툴러서 미안해.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고맙다고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당신이 내 전부였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평생 그랬어. 나도요. 나도 그랬어요. 이혼할 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당신 인생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 병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알아요. 다 알아요. 선이야,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어요. 꼭 만나요. 그때는 제대로 할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 손도 잡고 꽃도 사주고.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민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품이었죠. 사랑해, 선이야. 나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밀려왔어요. 하늘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죠. 선이야, 저 노을 봐. 네, 예뻐요. 우리 저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네.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랑 함께니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껴안고 있는 우리를. 그 사진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차갑고 어두운 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선이야. 네. 고마워. 5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차로 돌아가는 길, 민수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내일이면 다시 저를 잊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진짜 부부였으니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을 나눴으니까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이 들었어요. 제 어깨에 기댄 채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수 씨는 자고 있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잠들어서도 놓지 않으셨죠. 그날 밤 우리는 속초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민수 씨와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누구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고마워요. 손 잡아줘서 천만에요. 민수 씨는 날 몰라봤지만 제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제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어제의 사랑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 가슴속 깊은 곳에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 그 기억이 저를 지탱해 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속초에서 돌아온 후 민수 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8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302호 문을 열면 민수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 의자예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곤 했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매일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그렇군요.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네. 민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날 누군지는 몰라도 제 손은 익숙한 것 같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미란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가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안 좋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2호로 뛰어갔어요.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님 부르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길어야 며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요? 겨우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민수 씨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꽉 잡았죠. 여보, 가면 안 돼요.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저 거친 숨을 쉬고 계셨어요. 준호와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수 씨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눈 감으면 그 사람이 사라질 것 같아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의식이 없었어요. 가끔 신음소리만 냈죠. 여보, 나예요. 선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눈 떠줘요. 한 번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갑자기 민수 씨가 눈을 떴어요. 여보. 저는 얼른 일어나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수 씨의 눈빛이 달랐어요. 또렷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선이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확실하게. 네, 여기 있어요. 선이야.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고생시켰어. 5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보, 기억나요? 저 기억나요? 응, 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준호이랑 지은이 태어난 날도, 50년이 다 기억나. 여보,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선이야, 나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무슨 소리예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표현을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50년 동안 숨겨온 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참 어릴 때 6.25 전쟁을 겪었잖아. 그랬죠. 당신은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고 했고요. 아니, 내가 말한 건 일부야. 진짜 이야기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민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전쟁 때 우리 가족은 피난을 못 갔어.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마을에 남았지. 어느 날 밤이었어. 폭격이 있었어. 우리 집이 무너졌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밖에서 물을 길러 갔다가 살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은, 여보, 눈앞에서 다 죽었어. 어머니가 무너진 집 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민수야, 민수야. 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저는 민수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무서웠어. 사랑하는 사람을 갖는 게.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또 죽을까봐. 여보,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고. 너무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무서웠어. 민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해버렸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더 무서웠지. 너를 너무 사랑하면, 집착하면 또 빼앗길까봐. 그래서 거리를 두신 거예요? 응. 차라리 거리를 두면 덜 아플까 싶었어.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꽃 안 사주면, 손 안 잡으면, 조금 덜 사랑하면 이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 싶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 매일 너를 더 사랑했어. 아침에 일어나 내 얼굴 보면, 밥 먹는 내 모습 보면, 잠든 내 얼굴 보면, 넌 너무 예쁘더라, 선이야.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말하는 순간 너를 잃을 것 같았어. 징크스처럼. 어머니도 동생들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거든. 민수 씨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았어. 50년 내내. 사랑한다는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 매일매일. 당신, 정말, 난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꽃 한 송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잖아. 그래도 알았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밤 너 잠들 때까지 지켜봤어. 혹시나 숨 안 쉴까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숨소리를 확인했어. 살아있나 확인하려고. 여보, 출근할 때마다 뒤돌아봤어.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봐.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뛰었어. 빨리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민수 씨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내가 사랑한 방법이야. 서툴고 겁쟁이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충분한 사랑이에요. 선이야. 네. 용서해 줄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할 게 없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고마워. 5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민수 씨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선이야. 정말 정말 사랑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때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자.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자.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네, 약속해요.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선이야, 나 이제 안 무서워. 네,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 왜냐하면 알거든. 사랑은 죽어도 안 사라진다는 거.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된다는 거. 여보, 그러니까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안 돼요. 아직 가면 안 돼요. 선이야,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50년 동안 버텨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민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수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채로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얼굴로. 여보, 여보. 손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안 돼. 안 돼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걸. 여보, 고마워요. 말해줘서. 이제야 이해했어요. 저는 민수 씨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달려왔고 우리는 함께 울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무뚝뚝하고 표현 없던 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는 걸.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속초로 갔어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그 바닷가로. 준호와 지은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방파제에 섰어요. 여보, 여기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전쟁이 당신한테서 사랑 표현하는 법을 빼앗아갔다는 걸.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표현 못해도 알았어요.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서툰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람에 유골을 날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다로 흩어졌어요. 다음 생에서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요. 숨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여보. 사랑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수 씨 사진에 말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오늘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경로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보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민수 씨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무뚝뚝함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전쟁이 그 사람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빼앗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저를 사랑했고 저도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민수 씨일까요?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이제 안 무서워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중얼거리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 없이 제대로 사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잘 살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요. 오늘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든 슬픈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사라져도 가슴속 깊이 새겨진 사랑은 남아있죠. 선희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갔고 손을 잡았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손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